냄새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저장해갖고 냄새 좋았으네. 이 매니까 묵컹거리는데 호박인가 봐요. 아닌가? 호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무화는 어떠한 것이 먹는 거 말고요.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무엇이 좋은지 아세요? 평토. 그렇죠. 평토하면은 들이죠. 네. 무화는 그 들과 바다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해양 농장의 이름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들과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바다에 들야자를 써가지고 해양 농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이제 철학적인 의미를 두자면은 바다와 들은 늘 포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또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다시 생명을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그런 이상을 추구하고자 해양농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저는 시골 총각한테 시집 와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제가 아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도시로 이제 한 7년 정도 살다가 나갔다가, 굉장히 그때 이 시골로 막 시집 왔을 때는 알부자라고 좀 굉장히 남편이 성실해가지고 소문이 났었는데, 집 팔고 땅 팔고 그래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그걸 이제 제가 철딱선이 없어서 살림을 잘 못해서 홀라당 다 망해먹고 도시를 한 7년 만에 다시 1998년도에 남편은 7년도에 내려오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남편 고향으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다시 내려온 고향은 그렇게 살갑지만은 않더라고요. 빈털터리로 다 털어먹고 고향은. 그래서 그때부터 저하고 남편은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큰댁이 친환경 농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농약 안 하는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좀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근데 저도 이제 농약 냄새를 잘 못 맡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약을 안 하는 농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표시 신고라고 해가지고 농약 안 한다는 표시, 그 신고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게 이제 인정이 됐는데, 김성훈 장관님이 되시면서 이 유기농업이라는 말이 정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농약 안 하는 농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시간 나는 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쫓아다녔어요. 아마 그 교육을 통해서 지금의 저희가 있지 않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또 농사 짓는 법을 이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달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좀 앞서가는 이제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걸음으로 못 쓴다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자꾸 과일이 떨어지니까 선지자한테 가서 왜 이렇게 과일이 떨어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소금을 갖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나니까 과일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충실하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또 옛날 어른들이 무화는 그때 당시 마늘 양파가 특작으로 굉장히 이제 이름을 날릴 때였거든요. 거리가 되고 이제 그러던 때였는데, 마늘이라든지 양파가 병이 들면은 갯벌을 파다가 그것을 뒤섞었어요. 근데 그런 종합적으로 이제 이것저것을 다 착안을 해주고 바닷물을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닷물을 이용한 이제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뭔지 딱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해양농장에
고구마는 맛이 좀 이제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1998년도에 4,000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 땅이 아니라 임대를 해가지고 4,000평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구마는 다른 타 작물들하고 이렇게 같이 융합을 하기가 혼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른 작물들은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고구마는 거름기가 많이 있으면 순농사만 져요. 그러니까 고구마 단작으로만 해야 되니까 땅을 다시 다 새로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고구마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대 농사치고는 굉장히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주인이 땅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부딪혀서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그쪽은요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담해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농사 짓는 것을 보고 다른 분이 이게 그러면 이런 땅이 있는데 자네가 한번 보러보소. 가서 보니까 그 전에 농사 짓던 분이 비닐을 있는 채로 고구마 수확을 두루 배만 갈라가지고 비닐을 있는 채로 고구마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비닐조차 풀조차 그리고 밭 정리가 안 돼가지고 밭 모양이 이렇게 한 필지에서 계곡이에요, 계곡.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한테 경작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그 말이 고마워서 한 몇 년을 거기서 비닐을 계속 부어내고 다시 이제 기계 작업해서 이렇게 된 밭들을 평탄 작업을 해서 이제 밭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우리 땅도 한번 벌어보라고 그렇게 4,000평으로 시작해서 한 밭들이 지금 한 14, 5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는 임대도 있고 또 이제 자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산밭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는 과정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저희 모습만 보고 항상 저희가 잘 살았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듯이 저희도 이제 말보다 아주 정말 눈물 나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애는 고구마 농사를 지어놨는데 고구마에 가장 피해를 준 군뱅이. 이 군뱅이가 이렇게 엎어져갖고 고구마가 너무 이뻐요. 뒤집어보면 군뱅이에요. 이건 상품성이 없어요. 내가 그때 남편한테 우리도 그냥 좀 편하게 농사 좀 지읍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무리 군뱅이가 많이 먹어도 우리 먹을 것이 더 많다고. 대체는 분리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먹을 것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닷물이라든지 소금 농법을 도입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는데 친환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나 소금을 쓴다고 해서 이게 100% 방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 70%, 80% 이제 정도가 방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뱅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때 당시는 비닐을 씌우면은 부분 피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룩만 씌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면 피복이라고 해가지고 꼬랑까지 다 이렇게 비닐이 겹쳐지게 이렇게 이제 비닐을 씌우고 하다 보니까 군뱅이가 들어가서 알을 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히피가리를 해주고 아주 추운 날에 해서 히피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군뱅이 피해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시기적으로 아니 또 그 계절적으로 어떤 때는 해에 따라서 군뱅이가 많이 이렇게 발생한 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성이 길러져서 군뱅이가 먹는 것은 상품성이 없는 것은 좀 불량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눔을 많이 해요. 이제 이것저것 복지센터라든지 그 깎아내면 괜찮하거든요.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눔을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해야영농조합법이라는 법인이라는 이제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어요. 법인은 설립을 했지만 저하고 이제 남편이 이제 주축이 돼서 거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이 해수농법이 알려지면서 아까 어떤 분이 텔레비에 나왔냐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이 해수농법으로 해서 2005년 그때
때부터 이제 3, 4방송 출연을 많이 했어요. 바닷물 8시 내 고향. 제가 제목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는데 생생정보통 옛날에 또 SBS에서 아이디어 하우무치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패널들 20명이 만장일치해주면 상도 받고 그러는데 또 이제 직접 스튜디오에 가서 그 아이디어 하우무치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때 상금도 세금 띄고 160만 원 받아보고 그 방송국에서 서울 역삼동에다가 가게를 하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하나 내주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접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걸 운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줘버리고 그냥 순수한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인 일을 취하고자 뭘 이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방송에 이제 계속 노출이 되면서 그 바닷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실험도 해보고 또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도 많아지고 신앙 어떤 분은 대파에 이제 그 바닷물을 적용을 했는데 원액을 갖다가 한번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을 제가 잊어버리고 놔두거든요. 꺼버려도 돼요. 원액을 갖다 뿌렸더니 이게 그냥 다 들어가 버려요. 농사가 망쳤다 했는데 위에 지상군은 다 죽었는데 나중에 다시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건강이 올라와가지고 대파 농사를 또 성공했다라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고흥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색 고구마를 재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분도 저희 얘기를 듣고 이제 해수 농법을 또 적용해서 이제 그랬다라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저희 방송하는 그 카페에서 커피에다가 소금을 넣는 듯 안 넣는데 한 알갱이 정도를 넣었더니 그게 굉장히 맛이 좋아가지고 장사가 잘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전에 듣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도 카페에 가면은 소금을 이제 단골이니까 알아요. 그래갖고 소금을 이렇게 넣는 듯 안 넣는데 한 알갱이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맛이 훨씬 더 깊고 풍미가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해수 농법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4호도 해수 농법 이용부를 또 했고 또 무안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서도 해수 농법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저희 집 앞에 거기에다 이제 해수 농법 포장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도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농가꾼이라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것을 다 서류 쪽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저희들 경험으로는 알지만은 이것을 문서로 내놓으라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박사님의 목포 시험장에 계셨던 이준설 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고구마 6종도 이제 이렇게 하고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퇴임을 하셨었는데 그분 도움으로 지금 같이 이제 해수 농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일본의 고구마 종자를 이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고구마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실험 재배를 계속하고 있는데 소담이라는 품종을 국내에서 개발을 했어요. 이게 모양도 예쁘고 또 그 알도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속 색깔도 노랗고 근데 이제 당도는 일본 현재 그 재배하고 있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에 비해서는 당도는 살짝 떨어져요.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고구마 고유의 풍미가 있어요. 그 이제 좀 예민하지 않으면은 느껴보기가 힘든 이제 그런 건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계속 먹고 시험장을 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품종 같이 실험 재배를 하고 있던데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기농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익숙했던 그 생활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고향에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오신 분도 있고 전혀 연고가 없는데도 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저희는 여기가 남편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집터가 남편이 어려서 뛰어놀던 뒷동산이고 그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한 7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공백 기간이 이렇게 옹이처럼 남아있어요. 떠나지 않았던 분들에 이제 비해서 그랬을 때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새로 오신 분들은 정말 정착하기가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로 저희 집 밑에 저기 이제 기농 무안에서 운영하는 기농이 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이제 저희는 이렇게 기농하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면서도 순박할 때는 굉장히 한없이 순박한데 우리 전라도 말로 하자면 꼬장을 부리려면 또 모약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기농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기의 귀한 돈을 털어서 땅을 사면은 먼저 항상 구획을 먼저 측량을 해가지고 내 땅이 어디만큼이라고 딱 구획을 정해놔버려요. 근데 시골 기존에 있던 분들은 내 땅이 저기에 이만큼 들어가져 있고 또 저 집 땅이 내 땅에 이만큼 들어왔어도 그냥 그렇게 알고 이게 농사를 하거든요. 근데 기농하신 분들은 자기 땅을 정확하게 딱 그어놓고 찾아버려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웃 농가하고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농하신 분의 땅이니까 줘야 되지만은 여태까지 간행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서로 이제 갈등 관계가 이제 생기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꼬장을 이제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저는 항상 또 하는 말이 정말 기농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좀 이웃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이러고 하는데 시골 사람들은 밤인지 낮인지 휴일이 없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이제 즐기러 왔기 때문에 그냥 집도 멋있게 지어놓고 이렇게 막 삼겹살 파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자기 이제 오신 손님들 불러서 그러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집에서 맨날 고기 냄새 풍기고 이러면은 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말이라도 같이 가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하자고 오시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어딘지 모르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이 시골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나를 대하는 것인지 나를 약간 이렇게 보는 것인지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은 내가 사는데 무슨 그런 눈치를 내가 봐야 이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면서 대중에는 이제 좀 성격이 조금 세신 분들은 유용화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10년을 살아도 외진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저희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벌써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는데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혜롭게 마을에서 행사가 있다라면 좀 기꺼이 참여해서 막걸리라도 좀 낸다든지 오늘이 초복이라죠. 이럴 때 닭이라도 좀 몇 마리 사서 드린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박하려면 한없이 순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사 짓지 않고 마늘도 갖다 주고 양파도 갖다 주고 고추도 갖다 주고 뭐 감자도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오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시면은 장목 선택하는데 가장 고민이 되죠. 아니 무슨 장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에서 짓고 있는 농사를 같이 지라고 해요. 그래야 그 예를 들어서 양파 농사를 하는데 나는 뭐 특이하게 커피 농사를 하고 싶다. 파프리카 농사를 하고 싶다. 그럼 이쪽에는 파프리카 농사라든지 커피 농사하는 분이 없잖아. 그러면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전국을 다 지어야 돼요. 근데 양파는 바로 이웃집 가서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로도 나도 이만큼 지었으니까 팔 때 내 것도 좀 팔아달라고 살짝 연져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그만 면적에서 점차적으로 내가 연구하면서 또 시간 날 때는 가서 배우기도 하면서 그 장목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키워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있는 지역에 농사를 같이 하는 것보다 특이한 농사를 하면은 정말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신앙군에 그 지도 조금 지나면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때 100년초 농사를 했어요. 막 사업도 많이 받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팔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건물만 동그라미 지어놓고 지금 떠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장목도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장목을 선택해서 농사 짓는 거라든지 팔로 이런 것도 같이 이웃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정착하기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아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농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아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농사를 했지만 너희는 농업을 해라.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농사는 그야말로 땅에서 내가 작물을 지어서 그냥 이렇게 팔고 이러고 하는데 농업은 그건 이제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 세대는 힘들게 몸으로 하는 농사를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자꾸 변하고 이러고 하니까 누구는 농업을 해서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야 6차 산업 인증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서류에 너무 취약해요. 아주 이 서류 일을 하라면은 자다가도 하고 눈 감고도 하겠는데 이 서류를 만들어 보면은 남편도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차 산업 인증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펼쳐나갈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교육농장, 체험농장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치유농장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치유농장 운영자 교육을 기술원 다니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정말 교육이 빡세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 치유 농업을 하는 길이 너무 이제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는데 여하튼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치유 농장으로 그 인증은 못 받더라도 거기에 이제 버금가는 이제 농업을 하려고 이제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유만 드시면 칼슘이 있고 소금하고